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라방을 처음 하고 오늘 두 번째입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제 방송을 보니까 참 첫날에는 그런지 많이 서툴더라고요. 이 컴퓨터 세대를 놔두고 저 혼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전화번호 알려준다는 것이 전화번호 저 천장이 붙어 있고 이렇던데 오늘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문 기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버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의 마두로를 잡아올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범죄자를 잡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군 동원해서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그 부부를 체포하고 경호원 사살하고 그냥 그 델타포드 작전하듯이 빈라덴 작전하듯이 그냥 잡아왔습니다. 잡아오자마자 그 다음으로 보낸 메시지가 체코와 콜롬비아에 대한 쿠바와 콜롬비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남미의 전형적인 좌파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드로 대통령이 그 이전까지는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많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두로가 체포되는 광경을 딱 보더니 처음에는 뭐다 하겠냐면 총까지 들겠다 그랬습니다. 제국주의에 총을 들고 항전하겠다 그랬는데 그 마두로가 딱 체포되는 장면을 보고 얼마 안 지나서 그 트럼프의 경고가 있고 난 뒤에 바로 그 구스타보가 바로 트럼프에게 전화를 해서 납작 엎드린 겁니다. 보기 좋듯이. 그러자 트럼프의 백악관은 그냥 구스타보를 백악관으로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가 미리 딱 엎드려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괴롭히면은 무기를 들겠다고 하더니 퍼뜩 상을 알아차리고서는 바로 항복한 겁니다. 원래 좌파가 원래 비겁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낸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2차 공격을 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한 말이 베네수엘라에 정치범 석방해라 했습니다. 정치범 석방해라.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의 그 로드리게스가 겁을 잔뜩 먹은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정치범들을 다 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기분 좋게 그래 그러면 너가 알아서 기니까 내가 일단 공격을 멈추겠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보니까 다시 말해서 말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참아준다. 이런 거 보면 참 트럼프의 미국이 진짜 겁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배경 사진 한번 보십시오. FAFO. 까불면 죽는답니다. 그 배경 사진에 들어간 것이 부산 김해공항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문 댓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찌들어도 잡아가라. 잘 읽고 윤 대통령 석방해라. 또 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불안당도 잡아가서 또 어떤 신문에는 제명이도 될 거가 이런 댓글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서 좀 황당하다, 참 우리나라에 딱 맞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오늘 아침 신문에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켜가지고 이를 격추시켰다고 하면서 사진을 신문에 공개하면서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시절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가지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거를 그 북한 방송에서 뭐 남한의 무인기가 뭐 찾았다 하니까 지금 정호정 내란 특검이 하는 게 뭡니까? 그 무인기 보낸 거를 외환죄를 적용해가지고 외환죄는 죄행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무인기를 보냈기 때문에 외환죄를 적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말만 듣고. 그렇다면 오늘 이거 참 잘 됐네요. 그래, 그러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인해서 내란죄를 적용하겠다 하면 지금 이 현상을 보면 이재명이하고 방위 출신 안규백이는 외환죄를 저지른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 즉시 탄핵시켜 가지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무인기 때였다고 내란죄 적용하고 이재명이하고 안규백이는 그냥 넘어갈 겁니까? 이거 국민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좌파들처럼 우리도 바짝 끓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파도 끓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들 잘 그러다 싶던데 이게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문에 들떴는 게 19일로 예정된 이혜훈의 청문회 이거 열리게 되겠습니까? 전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혜훈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개딸 저것들도 인명의 방기류가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훈이가 무슨 까도녀도 아니고 까도 새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도 이렇게 터지니까 더불어민주당 개딸 저것들도 답답하겠죠. 그래 문제가 되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이혜훈이가 얼마나 까도녀냐 그러면 자 이혜훈이 장남은 아파찬스 이용해서 논문 사용해서 국책 연구기관에 제출해서 취업하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보좌진 갑질하고 결혼한 자녀는 아파트 당첨받으려고 결혼을 해놔놓고도 결혼신고 안 하고 위장 미혼 상태로 만들어서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로또 당첨되듯이 당첨되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국가연구원 시절에는 지금 신랑 명의로 영유도 땅 투기한 건 나타났죠. 할머니 명의로 증여세 대납의혹에다가 뭐 갑질 폭언 같은 거 IQ 얼마냐 뭐 너 죽이고 싶다 이 정도 폭언은 이재명이 형수어디 찍겠다는 말하고 비교하면은 이 폭언 정도 가지고는 입력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혜훈이가 장관으로 적합하냐 하는 질문에 적합하다는 16% 나왔습니다. 부적합하다가 약 2배 반이 넘어 한 3배 가까이 되는 47% 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재명이 저것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재명이 개딸 저것들이 19일까지는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 하는 겁니다. 수구로 질난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우파국민들이 좀 우리가 좌파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개딸 저것들은 현 상황을 전쟁입니다라는 전쟁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에 김현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한테 유리한 국면이면 강행할 것 같아요. 어떤 수도는 간에. 직업변 챙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좌파들이. 직업변 참 잘 챙깁니다. 코인 환제 김당국이가 코인 때문에 탈당하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메신저 비서관 하다가 또 이번에 김현지 사건 때문에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좌파들은 정권을 잡으면 동료를 챙깁니다. 그런데 우파는 어떻습니까? 우파는 동기를 챙깁니다. 좌파는 동료를 챙기고 우파는 동기를 챙깁니다. 옛날 말에 이게 어째 보면 프랑스 정치 속담인데 옛날에는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틀려진 것 같아요. 이원희도 우파인사하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거 부표로 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때 분열되고 장동훈 대표가 엉뚱한 말에 분열되고 안 그렇습니까? 좀 요새 세월이 돌아가니까 이런 말들이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것들이 전쟁이라 했는데 진짜 전쟁 상황입니다. 이거 최대 전쟁 상황인 거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최대 전쟁이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이런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전선거법이 생긴 지가 2014년도입니다. 제가 이 선거를 보다 보니까 정도의 차이,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부정선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원인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한 내란 정당이 민주당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힘당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지도부들이 무엇이 저래 무서운지 뭘 얻어먹은 게 있는 건지 이 무서운 상을 깨닫지 못하는 국힘당을 보면서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란 정당은 부정선거로 정권을 타치한 저 더불어민주당 개딸들이 내란 정당이지 윤석열의 경험이 내란이 아닙니다. 이 프레임에 썩는 순간에 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래도 이봉규 TV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코앞에 두고 장동희 당대표가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과할 일을 해야지. 그것도 재판을 앞두고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조금의 우리 당이 자당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차라리 사과를 하더라도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무릎 꿇는 이런 형태를 보면서 참 우리 지도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걸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야 이거 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언제 이걸 깨닫겠노 하는 생각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오늘 참 지저분한 놈들이죠. 이거 사건 터지는 거 보면 정치권에 사건 터지는 거 보면 참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이런 말만 해도 더러울 것 같아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렵게는 살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는 안 살았습니다. 이재명이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참 입에서 담으려고 하니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도록 자꾸 커지고 있는데 이 사건의 발단이 작년 12월 말 전 보좌진의 제보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좌파가 분열하는 거죠. 지급편인데도. 그게 처음에 그 대한항공 그 프레스 특혜 의혹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 그 보좌진의 제보로 시작된 고발이 득 어디로 퍼지냐. 김전 대표 원내대표의 가족 관련 의혹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 관련 의혹으로 번지면서 뭐가 번져지느냐. 녹음 파일이 터지면서 강선호 의원의 공천 헌금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 전직 동작구 의원들의 예를 든 공천 의혹 등이 당 차원으로 막 번져가니까 이걸 당 차원에서 꼬리자르기 하는 거죠. 어떻게? 야, 그건 개인의 일탈이지 우리 조직의 일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무총장이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이래 꼬리를 자르니까 이게 꼬리 자른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저도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의 문제가 더불어민주당 개딸 저것들만 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오늘 저녁에 이영붕 TV에서 저녁에 녹화 방송이 나갈 건데 제가 거기서 이영붕 TV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공천을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정치 신인을 뽑고 하는데 그러고 또 정치 후원금 받은 그 돈과 이루어진 사람이 있으면 공천을 배제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부산의 정성국 의원이 기초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그 말은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전부 다 지방선거 다가오자 후원금 500만 원씩 내겠습니까? 완전 풀베팅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스스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방송에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254개 당협위원장 중에서 국힘만이라도 혹시 정치 후원금 받은 국회의원들 통장 뒤져가지고 그 동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에게 후원금 받은 인간들은 다음에는 공천을 주지 말고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라.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왔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 열이 확 받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라 이 비리가 쫙 터지니까 강 의원은 일단은 일단은 사퇴를 하면서 제명을 할 것 같으니까 사퇴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버티던 김 전 원내대표도 김병기도 사퇴를 했고 이 사퇴한 원인이 강 의원과 녹취가 공개되면서부터 사퇴된 거 아닙니까? 1억 녹취되면서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 정경경 서울시 의원의 민주당 공천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지니까 민주당 1월 1일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하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원리심판의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고 탈당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정도 동작구 우리 이수진 의원 이것도 이제 부정으로 당선됐는데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에게도 보고를 했다는 의혹의 화살이 향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에 이 탄원서를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이 측에 전달했다고. 누구한테 전달했냐? 이재명이 비서관인 김현지한테 전달하면서 전화통화로 뭐라고 했느냐? 김현지가 대표에게 보고됐다라고 전화로 말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야? 또 김현지입니다. 참, 나는 이 김현지가 참 어디서 뚝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광 목사 1억을 준다 그러는데도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얼마 전에 이영웅 TV에서 졸업 앨범을 나왔는데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기록상이 아무도 친구도 없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간첩 아닌 것에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혹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민주당 공천 헌금이 당 차원으로 자꾸 확산이 되니까 이 조성래 사무총장 이게 좀 분위기 전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체로 퍼질 것 같으니까 조성래 사무총장이 바로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1월 4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더불어민주당 개딸들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 일탈이다. 이러면서 공천헌금 관련 전수조사와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꼬리를 딱 잘라보는 겁니다. 강선우가 탈당하고 김병기는 그대로 있는데 참 여기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가족과 관련된 내용의 중심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그 어익의 중간에 누가 있느냐면 이 김병기의 부인 이모 씨가 있는 겁니다. 참 여기도 비리 종합 세트입니다. 비리 종합 세트. 얼마나 종합 세트냐? 참 입에 담기도 그렇습니다. 장남의 국가정보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받고 있고, 또 2002년도 동작구의 업무 추진비를 동작구의 부의장 카드를 받아 누가 받았어? 그 이모 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던 녹취록, 분명한 녹취록이 터지지 않습니까? 야, 참 이래 쓰고 저래 쓰고 짜장면 쓰고 참 추죽고 더러운 놈들입니다. 이런 것도 드러났죠. 그 밖에 김 전 원내대표의 두 아들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의원 보좌진을 동원하고 차남의 승진의 편입 과정과 비썸 코인 말하는 거죠. 취업에 개입한 정황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접한 놈이냐면 두나무에다가 취직을 시키려고 두나무 사장가 반문에서 그 청탁을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걸 바로 국회에서 바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비썸이 취직하니까 바로 두나무 공격할 자료를 국정원 시켜서 국정감사에서 셀 까는 거죠. 참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그 직을 가지고 이래 사회사육을 취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런 민주당이 안 무너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죠. 더 놀라운 거는 그 김병기가 국정원 출신 아닙니까? 야, 근데 국정원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참 이런 거 보면 겁이 난다는 게, 김병기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명이 돼도 좋다. 탈당은 안 한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 김병기가 얼마나 큰 카드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병기 사무실에서 강순화 녹음한 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뜩 생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선우만 녹음을 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강선우만 녹음 안 합니다. 집으로 개 못 준다고 한 번 녹음한 놈이 한 번 딱 하고 말겠습니까? 절대. 도둑질 한번 놈이 자꾸 누범이 되듯이 이것도 한 번 녹음한 놈이 있으면 누군들 녹음 안 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녹음 안 했겠어요? 정청래는 녹음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제명돼도 좋다, 내 탈당 안 한다, 한번 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못 건드리잖아요. 민주당에서 이 사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하면 제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오늘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가 제가 주력으로 방송해야 되는 끝까지 간다. 어제는 좀 많이 버벅댔습니다. 어제는 좀 많이 버벅댔는데 오늘은 그 에러 없이 잘 해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 그 부정선거를 이해하시기 전에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했던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취미로 하는 것이 목공일을 취미로 합니다. 글도 쓰지만. 그런데 저한테 제가 좀 목공을 좀 유명히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번씩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수일을 배우러 오면 내가 그럽니다. 이 목수일 그냥 쉽게 보지 마시라. 소목이 됐든 대목이 됐든 제가 늘 우스갯소리를 했던 겁니다. 이 목수일 하시려 그러면 중학교 수학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스갯소리를 했던 겁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목공일을 하려 그러면 뭐 팔각상도 만들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나무도 끼워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은 팔각상을 만들려 그러면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됩니다. 내각의 합. 사각형은 90도니까 360도 아닙니까? 삼각형은 180도고 오각형 503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각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만이
팔각의 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만 만듭니까? 밥상을 만드는 다리도 만들어야 돼요. 억각으로 다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선은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코사인 탄젠트의 비율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비율만큼 각도만큼 나무를 잘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정선거를 보면서 야, 이 부정선거 이거 중학교 수학만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중학교 수학만 보는 순간에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수학에 나오는 이 표준편차 구하는 공식만 알면 부정선거는 금방 파헤쳐지는 겁니다. 자, 시작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10만 투표 되어 있는데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대부분 방송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신뢰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2.5%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5,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거는 방송을 들을 때마다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에 길럽조사도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로서 당신은 뭐가 좋습니까? 물어봤을 때 만약에 그 지역의 인구수가 막 한 10만 5만 되는데 반려동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이 여론에 참석을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령 10만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당일에 4만 5천 명, 5만 5천 명, 사전에 4만 5천 명을 했는데 당일의 결과를 보니까 개 좋다가 51, 고양이 좋다가 49, 2% 차이가 났습니다. 2% 차이가. 그래서 이거를 표준 편차를 구해보니까 표준 편차라는 게 이 51%와 49%가 사전에 갔을 때 얼마만큼 진동의 폭이 생기겠느냐는 그 표준 편차는 게 가장 기본 값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나올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당일 보시면 0.51 곱하기 1 마이너스 0.51인데 상대편 거 49 저거 되겠죠. 그러니까 0.51 곱하기 0.49 나누기 5만 5천 제일 머리 아픈 루트를 딱 씌워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계산을 해보면 0.0022 뭐 이래 나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밑에 보면 조그마한 박스에 보면 99%와 95%가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에다가 2.58배를 곱하면 99%의 신뢰 구간이고 1.96배를 곱하면 95%의 신뢰 구간입니다. 즉 99%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통계를 내보니까 100개 중에 99개는 이 안에 다 들어온다. 95%는 100개 중에 95개는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보통 통계를 할 때는 95%를 쓰지만 확률을 할 때는 99%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래 2.58배를 곱해보니까 0.0055 퍼센테이지로 0.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구해봤냐 그러면 자, 그러면 5만 5천 명을 기준으로 개 좋다가 51%, 고양이도 49%, 둘의 차이는 2%가 차이 납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0.55니까 두 개 합치면 1.1%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이는 2%인데 두 개 합치 1.2%니까 고양이 좋다가 개 좋다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51%에 플러스 한 0.5한 51.5 아무리 작게 받아도 50.45 즉 1.1%의 신뢰 구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49%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좋다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49.5 아무리 적게 받아도 48.45
그래서 51%와 49% 2% 차이 나기 때문에 0.5를 두 번 합해도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사전투표에서 난리를 치기도 고양이 좋다가 개 좋다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의 기본 법칙이고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확립된 공리고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으면 우리가 대소의 법칙에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10만 투표로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구독자 여러분, 우리나라 총선의 지역구가 254곳입니다. 254곳을 인구수로 보통 나누는데 최소가 13만 5천에서 최대가 27만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표를 하는 사람의 수가 전국적으로 보면 적게는 8만, 많게는 15만 이래 됩니다. 13만 이래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10만을 잡았는데 제가 254개 전 지역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인구가 적은 데는 편차가 많이 떨어지니까 99%의 편차를 보니까 최고 많은 데가 0.65%, 작은 데가 0.4%, 38%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0.65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 배를 하게 되면 1.3%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하는 이유가 지금 24년도 22대 총선에서는 부정선거로 국민의힘 의원 중에 51명이 당선될 건데 당선이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소리는 당일 선거에서 편차의 범위 내에서 이겼는데 1.5% 이상 이겼는데 사전선거를 합해 보니까 결과가 뒤비졌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된다는 게 진동할 수 있는 변동의 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가령 예산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득표가 사전에 2만 표, 당일에 2만 표 이래갖고 4만 표를 얻었고 국힘은 2만 600, 2만 600이래서 얻었고 또 기타가 이래 얻었는데 총 득표기가 10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전과 당일이 비슷하게 오면 거의다가 편차의 범위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많이 움직이지 않더라 아닙니까? 그죠? 0.5, 뭐 5만 해보니까 0.55, 이거 4만 같으면 0.61 뭐 이래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 민주당 사전투표수 2만 표에다가 갑자기 2만 8천이래 8천 표를 떡 보탰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당일 득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사전에 민주당의 득표수에서 2만 표에서 8천 표를 더하는 순간에 이 민주당 전체 득표기를 보면 갑자기 득표율이 다 올라가면서 전체 득표기에서 1.2% 이겼던 민주당 국힘 사전 득표율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볼까요? 2만 표이라면 원래 이게 정상인데 느닷없이 민주당 사전선거 득표율에 8천 표를 보태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갑자기 다른 데는 편안한 상태에서 민주당 사전득표에서 갑자기 이렇게 표가 확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요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전득표율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전선거를 하는 곳이 행정동사무소가 3,551곳입니다. 3,551곳.
이 3,551곳에서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았던 이런 현상과 똑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9대 51로 했는데 20을 딱 더하다 보니까 비율이 120분에 69가 되면서 57.5%가 되고 51분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내가 이 표를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이 3,551곳은 그 사전선거 이루어지는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이 표를 만들어 놨냐 그러면 3,551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다 이기고 국민의힘은 전부 다 져고 비율이 그럼 이게 동전남이라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3,551번을 던졌는데 전부 다 이긴 민주당은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동전을 3,551번을 던졌는데 민주당은 전부 다 앞면이 나왔고 국힘당은 3,551번을 던졌는데 전부 다 뒷면 나온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동시에 나타날 확률은 1을 7,102번 곱한수분의 1입니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한쪽만 민주당만 사전투표 딱 굳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정상적으로 가야 될 투표가 다 흔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득표한 그 수준만큼 비율만큼 다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무슨 차이냐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듯이 우리가 그 본 자료 중에서 이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표준 편차에서 2.58배를 곱한다는 게 나온 기본값에서 보통 2.58배는 다 들어가더라 이랬는데 이걸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58배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 편차에서 벗어난 범위 그러니까 편차에서 2.58배까지는 봐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Z값 하는데 이 Z값이라는 게 사전과 당일의 비율 차이가 이 표준에서 아까 얘기한 기본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그걸 Z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Z값이 0이 나오면 완전히 예정된 값이 딱 맞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뭐 그래 흔하게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2%는 꽤 드물지만 그래도 뭐 일어난다. 그런데 Z값이 2.58 또 나오죠. 이게 2.58입니다. 이거는 통계의 안전 울타리입니다. 표준 편차 2.58배를 곱해보니까 통계를 내면 100개 중에 99개는 다 이 안에 들어오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Z값이 3이 나오게 되면 370분의 1인데 드물지만 그래도 가능한 숫자긴 하다 이런 뜻이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자주 보게 될 겁니다. Z값이 만약에 표준 편차에 4배가 나오잖아요. 4배를 벗어나죠. 이 벗어날 확률이 16,0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편차를 5배를 벗어나죠. 이거를 확률로 P값 확률이 되는데 이게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확률로 표시한 P값으로 확인해 변환시킨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5가 나오면 Z가 5가 나오면 P값이 얼마 나오냐면 확률로는 이게 5가 나올 확률이 174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Z값이 5가 넘어간 순간 이 단계를 넘어가면 다들 조작으로 보는 겁니다. 인위적 조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Z값이 6이 되면 P값, 이 6이 나올 확률은 5억분의 1입니다. 그리고 7이 되면 이제 표준 편차에서 7배가 벗어나면 확률적으로는 얼마나 어렵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냐 그러면 이거는 3910억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Z값 5 이상은 무조건 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한 개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Z값 9.1을 적어놨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우주가 탄생한 지가 우주가 생겨난 지가 한 138억 년 정도 됐답니다. 138억 년 전부터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 정도 되는데 정확한 게는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근데 이 138억 년 전부터 매 오늘까지 매일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을 Z값으로 계산하면 9.2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Z값 10이 나왔다 소리는 지구가 폭발해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Z값이 5가 넘어가 표준 편차의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넘어가는 순간 이거는 조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를 볼 때 Z값이 뭡니까?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나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전에 매로 여기처럼 뭘 턱 더해지는 순간에 그죠? 더해지는 순간에 민주당만 확 올라가고 나머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표시되는 게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하고 또 갈 건데 자, 지금 박성주의가 지금 원내대표 라운드 떠들고 앉아 있고 이 이혜원이는 방금 전에 말했던 이거 까도녀 아닙니까? 까도녀 까도 나오는 그 까도녀 여기에 표현된 거는 2024년 총선의 현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선거인 수는 17만 7천 명이 선거인 수인데 투표를 한 사람들은 12만 684명이 투표를 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 박성주가 사전에 3만 3,601표, 당일에 2만 8,126표, 국힘당 이혜훈이는 사전에 2만 3,802표, 당일에 3만 5,155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거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밑에 보시면 당일 득표를 한번 보십시오. 당일 선거의 득표율은 이혜훈이가 이렇게 55.55%를 받았고 박성주의가 40.44%를 받았습니다. 이거 뒤집을 수 있습니까? 당일 선거한 그 인원이 3만 5천에 2만 8천에 6만 3천 명입니다. 아까 전에 4만 5천 명, 5만 5천 명이 표준 편차가 얼마 나왔습니까? 0.5% 나왔습니다. 0.5%.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은 득표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밖에 안 됩니다.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득표를 등하고 난 뒤에 결과값을 보면 밑에 보십시오. Z값이 민주당이 48.8997 똑같이 국회 마이너스 48.8997 나오죠. 왜겠습니까? 사전투표 비율 대 당일투표 비율을 곱하기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득표율 차 보십시오. 밑에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14.089% 많이 나오고 많이 더하다 보니까 이혜훈이는 당일 투표보다 14.089%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편차를 얼마나 벗어났느냐 하면 48배를 벗어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48배가 나오는데 얼마나 겁이 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전국 지자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역구 인원수가 왼쪽에 보시면 17만 7,422명인데 보정값이라 적어놨습니다. 8%로. 이 선거인수의 8%를 곱해보니까 14,194,194명이었습니다. 14,194명. 이거를 사전투표일에 빼보니까 사전투표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19,407표가 됩니다. 원래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전산 조작을 통해서 14,194표를 넣었기 때문에 했는데 이걸 빼니까 19,407표 정상적이었다면 성동구에서 정상적이었다면 표준 편차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부 다 2.58 미만으로 떨어지죠. 이 정도로 14,194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성동구에는 이 표가 있겠습니까? 그럼 254개 모든 지역구에다가 다 이 표준 없어진 편차를 집어넣었다. 사람 이름 새겨가지고 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저한테 뭘 부정능을 뭘 자꾸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여기에 떨어진 보정값 이게 왜 지역구마다 다 틀리노? 내보고 그래 물어봅니다. 저는 답답해서 다른 말을 안 하고 그 정도 물어보는 사람이 양반입니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저보고 뭐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윤 회장 이 대명천지 무슨 부정선거 했단 말이고 컴퓨터가 확 돌아가는데 이래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나마 왜 보정값이 다른 데마다 틀리노 하면 그건 양반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조작했나? 조작한 너 마음이지. 어떤 데는 8% 어떤 데는 10% 조작할까 아이가. 근데 내가 조작하는 그건 모르겠다. 근데 결과를 가지고 해보니까 전체 인구수의 8%를 딱 빼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멀어지는 값이 딱 떨어지네. 요 범위 내에서 조작을 했겠네. 그래서 제가 한 번쯤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아마 이래 됐을 것이다. 선거 통계 시스템을 아까 보셨죠? 자료를. 거기에 있는 사전 선거인 수와 선거인 명부에 우리가 선거인 명부를 어떻게 작성합니까? 선거가 있기 전에 60일 전에 선거인 수를 공지를 합니다. 정부에서 5천만 인구 중에서 4,300만 명이 대상입니다 하고 난 뒤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게 하죠. 그러면 그게 조정을 거쳐서 선거하기 14일 전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을 합니다. 선거인 수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전선거를 합니다. 5일 전에. 사전선거 할 때 어떻습니까? 컴퓨터 보고 막 줍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선거인 자격만 있으면 표를 다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틀 사전선거하고 난 뒤에 당일 선거가 있기 하루 전 12시를 기점해서 진짜 선거인 확정 명부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를 하러 가시면 그때는 컴퓨터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선거인 명부에다가 줄 딱 긋고 인원 확인하고 내가 사인하고 그래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선거인 거는 선거인 명부 가지고 컴퓨터도 안 봅니다. 선거인 명부를 보고 사인하고 투표를 하고 그날 깨기 때문에 당일 선거인 수는 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선거를 안 한 사람을 했다고 선거인을 체크하는 순간에 당일날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에 체크된 사전 선거인 수와 선거 통계 시스템에 발표한 이 숫자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통계 시스템에 나온 그 선거인 수와 투표 영주 수도 안 맞을 겁니다. 어떻게 254개 모든 지역구에서 선거를 인쇄를 내가 다 넣겠습니까? 그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550항문대 사전투표소에서 결론적으로는 선거인 명부와 아마 투표 영주가 비슷할 겁니다. 아마 같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버가 할 필요 없다. 서버가 없어졌다고 뭐 선관위 못 잡는 순 거짓말이다. 지금이라도 다 자빠리 판사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법 연구에 국접 인권법 연구 이런 판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챌린지를 하십시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이거 선거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어령, 고성 이런 데도 다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거인 명부 열람 신청하시면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들어가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거는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자, 안 맞을 거다. 그래서 서버가 없어도 선거인 명부는 5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지방선거 명부는 언제까지? 2027년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그때까지는 보면 부정선거를 파헤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요. 자, 이까지 보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볼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선거 이런 거 아마 우리 국민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은 이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내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아까 전에 박선준, 이혜훈 선거구를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조작될 것이라고 보여드렸는데 아까 전에 우리 친구가 물어봤다 그랬었죠. 아니 왜 그 선거구마다 보태는 수가 틀리노? 그 내가 말했듯이 내가 조작했나? 조작한 놈이 알겠지. 그런데 그 말의 질문의 요지는 왜 틀리노 하는 소리는 부정선거 의심된다 이 소리거든요. 애매하네. 그 맞나 이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할 때는 좀 있으면 우리가 내년이면 올해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도 지방선거를 준비를 했고 출사표를 던졌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역대 요 중앙선거 시스템 관리위원회 통계 시스템 들어가시면 역대 선거일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왜 보여드리냐 그러면 역대 선거 투개표 현황 나오죠. 그러면 개표율 음면도 현황 이걸 탁 치시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이 표 들어가셔가지고 요 지방선거 누르시고 선택을 탁 누르시면 언제 거를 보실랍니까 나오는 겁니다. 8회가 2022년, 7회가 18년, 6회가 처음 일어난 2014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8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8회 거 선택은 광역의원 한번 볼까요? 광역의원 선거 뽑았죠. 그러면 아까 전에 서울 걸 봤으니까 서울 하시고 선택을 아까 전에 본 데가 우리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를 그 박성준하고 이혜훈이가 성동구를 보시면 이제 선구가 4개입니다. 성동구도 가불로 나눠지니까 이제 서울시 의원, 광역의원이죠. 광역의원을 4군데서 뽑습니다. 그 4명을 뽑는 거죠. 여기에 그 보면 그 서울시는 지역구가 직선으로 뽑는 의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이고 비례가 12명. 그러니까 총 의원수가 광역시에 서울시가 112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성동제 1선거구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검색을 딱 치시면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렇게 아마 구독자 여러분 제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성동구 의원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여기 보면 엑셀 다운 있죠. 이걸 탁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탁 누르시면 엑셀로 다운을 받아지는 겁니다.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탁 눌리면 복사를 딱 합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자, 내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래 넣었습니다. 이게 왜 넣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2022년 성동구인데, 요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오른쪽 줄란에다가 커서를 두고 탁 누르시면, 이렇게 나고 오른쪽을 탁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면 삽입. 또 한 번 더 툭 누르시고, 이러면 이제 칸을 벌려놨습니다. 왜 벌려놨냐 그러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글자를 적어 볼게요. 사전 개 당일 개 한번 쳐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뭐 동마다 막 되어 있으니까 사전과 당일로 나눠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눠 가지고 이거 플러스하고 이것도 플러스하고 관내 사전투표도 플러스, 이것도 근무동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아, 됐네요. 이건 지우고. 자,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그럼 이제 당일 선거를 플러스 해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딱 쳤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다 됐는데 볼게요. 이거를 눌러서 쫙 복사를 붙이면 이렇게 탁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왜 보여주느냐 그러면 볼게요. 이게 선거인 수가 67,367명 있죠. 실명이고, 자, 사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씨가 6,918표, 당일에 9,581표, 국힘은 7,169표, 13,823표 이래 얻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넣어 보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인데, 자, 민주당이 6,918표 얻었고요. 당일에는 9,581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7,169표를 얻었고요. 당일에는 13,823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인 수는 67,367표를 얻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3으로 뜨는 거 저는 잘 아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선거에서도 우리 이제 이 표에 보시면 이 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 초식은 안 갖다 놨는데 이렇게 구하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선거 결과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1선거구인데 이거를 이 표를 수직을 그대로 Z값 구하는 공식,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면 이날도 당일 득표율이 59%가 국힘당이고 여기는 40점, 그러니까 근 19, 20%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Z값이 작아지는 이유는 모집단 표본의 수가 17만이 있을 때고 6만 7천가 틀린 겁니다. 이게 모집단이 크면 클수록 Z값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요. 민주당이 플러스 15.4373, 국힘당은 15. 똑같은 건 왜냐하면 사전 민주당 후보에 딱 더의 숫자만큼 퍼지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편차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변하냐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지역구마다 값이 틀리노 했잖아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이 표 있죠? 다운받는 거 이거 보시면 어디 나오느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성동구 제1선거구 있죠? 2선거구 있죠? 3선거구 있죠? 4선거구 있죠? 이 선거구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 다 될 거 아닙니까? 더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필요하시면 내가 이런 거 보내드릴게요. 넣었을 때 제가 지방선거는 1인 7표제입니다. 만약에 이 성동구에다가 내가 3%를 더하겠다 그러면 시의원에도 3%, 1, 2, 3, 4선거 전부 다 인구수의 3%이기 때문에 한 번 더해진 그 패턴이 지방선거는 1인 7표제이기 때문에 자 성동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만약에 3%를 더했다 그러면 서울시장 3% 더했으면 성동구청장 선거에도 3%를 더해야 됩니다. 시의원에게도 3% 더해야 됩니다. 구의원에게도 3%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례의원에도 3% 더해야 되고 광역의원에도 3% 더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흩어지는 선거구가 광역시장,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4군데 6군데죠. 그럼 합해서 비례까지 치면은 8군데죠. 기초까지 치면 14, 5군데가 이 사전선거 비율에서 똑같이 3%를 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자, 이 6,918표에서 마이너스 2,021표 나와있죠. 이거 편집면 2,021표 이걸 빼가 더해보시면 4,897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0에 국한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3.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지역구를 전부 다 다운받으셔가 해보면 다른 거 할 것 없이 무조건 3%만 넣게 되면 3%만 빼면 모두가 표준 편차에 다 들어맞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다, 도의원, 구의원이다 모든 사람 이름 적어가지고 다 투표에 이만히 넣게 2,121명 넣겠습니까? 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 지역구는 또 더 글 겁니다. 구의원 지역구는 또 세분화되니까 거기도 3% 로직이 생기는 순간에 각 선거구마다 지역구마다 전부 다 3%가 다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내 전화번호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답답한데 우리가 이거 챌린지 한 번씩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어렴하게 내 번호가 나가 있는데 좀 이따 번호가 잘 보일 겁니다.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여러분께서도 한번 응원해 주십시오. 나라하면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지방선거 잡을 때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의 3%를 더했습니다. 근데 이거 더해졌겠습니까? 전산으로만 더해졌습니다. 도의원 아까 이름 보니까 나왔던데 이렇게 도의원 이동현이한테 다 2,121명 넣겠습니까? 또 다른 시의원 다 넣겠습니까?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표 못 넣었을 것이다. 또 구의원 표에 보면 3% 빼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성동구에 13개 선거구를 다 뒤져가지고 그 인구수에 인구수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여기 보면 67,360이 제일 위에 나오죠. 선거인수. 아마 선거구마다 다 틀릴 겁니다. 아마 인구수가. 그런데 그 선거구의 3%를 빼는 순간에 모든 게 이렇게 통계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3%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다운받아 보십시오. 다운받아서 간단합니다. 더하는 거 가까이 보셨죠? 그래서 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자, 이거 빼고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중에서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제가 뭘 물어보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복사하기 눌렸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챗 GPT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게서 이게 민주당 투표하고 당일 사전 전체를 넣고 제가 챗 GPT에 물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Z 값이 얼마냐고 두드려 보겠습니다. 챗 GPT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아, 금방 나왔습니다. 쭉 나왔는데 이건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것도 뭐 틀리게 나오는, 쭉 해보니까 보십시다. 이렇게 비율 계산하고 폴드 계산해서 해보니까 Z값이 이게 1512가 나왔습니다. 보시죠. 1512 이래 나왔는데, 이거를 1512가 나왔는데 이거를 자, 뭐라고 나왔느냐면은 이거를 Z 값을 P 값으로 환산해 봐 하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쭉 하면서 현실 강급으로 설명하면 로또로 비유하면 로또 1등에 연속으로 수십만 번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우주 나이가 138억 년 됐는데 매주 이거 뭐 일어났습니다. 한 줄. 이건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우주가 고장나야 할 수준입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 우주가 고장나야 난다 그러는데, 참, 우주가 만 번이 터졌다 다시 생겨나도 안 일어날 확률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야, 이거는 내가 왜 이 숫자를 넣었냐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는 위에 아까 입력한 숫자는 지난 이재명의 대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호칭을 안 붙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까 전에 성동구 의회 몇 명 안 되죠? 잠깐 한번 넣어볼까요? 조금 전에 했던 그 성동구 제1선거구 그대로 제가 챗 GPT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전선거 뽑아가시고 저처럼 계산할 필요 없이 한번 이거 인공지능에 넣어보시면 이렇게 금방 풀어줍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내 말도 안 믿는데 제가 얼마 전에 김문수 그 전 대통령 후보를 그 대선 시절에 제가 부정선거 예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차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묵살되는 바람에 요번에 그 제가 그 시간이 늦었지만 대선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만은 이걸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 내가 할 말도 없지만은 이래 계산을 해보니까 Z값이 35.8이 나왔고 똑같은 수준으로 이래 그대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연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 줄 결론적으로 하는 거죠. 이 조금의 결과도 뭐라고 하냐면 로또 1등을 수십 번 연속 맞힌 거 드물이랍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이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이다. 통계적으로는 발생 불가 영역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인공지능에 넣어서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설명을 하면 요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컴퓨터를 어쩜 믿노 이랍니다. 참 그런 말 들으면 답답하지야. 그래서 제가 자, 구독자 여러분, 아래에 제 문자만 받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다음 지방선거도 막아야 되지만 지난 지방선거도 이렇게 보시면
제일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거 컴퓨터 엑셀만 깔려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지방선거를 다루는 이유는 2014년부터 지금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금만 다 해도 이게 선거판이 뒤비지는데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이재명 재판 선거 결과 보셨죠? 우주가 그런 선거 결과는 우주가 만 번이 부사지도 다시 생겨나도 컴퓨터는 뭐라고 하느냐? 우주가 만 번이 부쌌다 다시 생겨나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는요. 지금 3% 보태서 이렇지요.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지난 그 서울시만 봤을 때 직선제 의원 그 서울시 직선 의원 100명 중에서 지금 현재 31명이 이제 당선됐다고 걸떡거리고 댕기고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중에 26명은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즉 부정인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말한 강선 의원 지역구에서 뭐 김경원 있죠. 김경 도망갔다는 거. 그거는 부정이 없어도 당선됐습니다. 5명이 들어갑니다. 당선된 사람에.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여러분 전화 한 통 주십시오. 같이 핸드폰 켜놔놓고 알기 쉽게 우리가 알아야지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그 지방선거는 1인이 7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한 번의 로직이 발생하는 순간에 그 지역 전체가 똑같은 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넣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3,550원 사전선거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비례, 광역비례 전부 다 표를 인쇄 다 이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통계라는 것은 과학입니다. 어떤 범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렸는데 내일도 연락 주십시오. 제 핸드폰 지금 세컨폰을 꺼놨는데 연락 좀 켜볼게요. 켜보고 연락 주시면 내가 바로 연락 드려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미리 다운받아서 같이 다운받아보고 더 해보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 지역이라도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나라 살린다는 심정으로 제 윤종훈 TV 구독 좀 해주시고 많이 좀 퍼날라 주시고 내가 돈을 벌려고 유튜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많이 알려야지 나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이라도 연락하면 꼭 주시면 내일은 연락 주신 그분과 같이 전화를 통해서 한번 부정선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